자, 우리 세금 계산서는 알죠? 우리 많이 봤습니다. 예, 일종의 영수증이죠? 예, 영수증입니다. 자, 그 밑에 이번에 세금 계산서의 발급 나오죠? 예,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172페이지 메뉴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자, 487페이지 보면은 487페이지 보면은 자, 거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굵은 테두리 있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굵은 테두리가 바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뭐가 있죠?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그죠? 요거 필요적 기재사항. 오른쪽에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럼 나머지 뭐야? 주소, 업태 종목 이런 것은 누락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틀려도 사실 상관없다. 그러나 굵은 테두리 안에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린 걸 받았다. 그거는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야. 그 다음 그 밑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1이 돼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뭐다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왔죠. 그죠?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여기 있는 것들이 굵은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 나머지는 생략해도 가능, 틀려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 자세히 보세요. 이런 가운데 그 작성 연월일이 있죠. 작성 연월일이니까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월일도 있지. 그 월일. 그것들은 뭐냐? 일명 공급월일이라고 부릅니다. 공급월일. 그러면 작성 연월일과 작성 연월일과 공급월일 날짜가 두 개 있죠. 뭘 기준으로 한다? 작성 연월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공급월일은 말 그대로 물건을 공급한 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이 됩니다. 그 날짜가 다를 수 있죠. 왜? 아까 할부 판매, 물건은 이미 공급되어 있죠. 세금계산서는 할부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주기로 했다며 장기 할부 판매. 그죠? 공급월일과 작성연월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작성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2페이지에 와서 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나와 있죠? 예, 필요적 기재사항이 중요한 거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한다. 됐습니다. 그다음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밑줄 쫙 꺼놓고요. 중요한 겁니다. 발급 시기 기획 원칙 1이 되어 있죠. 그 밑에 밑줄 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의 발급 밑줄 쫙 여기 기본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발급한다. 그게 원칙. 원칙. 자, 원칙인데 그 밑에 보면은 뒤끝에 발급 특례 나오죠. 다음 달 10일 발급 있죠. 네모 땅 쳐놓으세요. 별표 땡. 반드시 명심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명심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있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월 20일이죠. 오늘 공급했죠. 원래는 오늘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발급해도 돼? 7월 10일까지 발급해도 된다. 7월 10일까지 발급해도 됩니다. 만약에 7월 11일 발급했죠. 가산세 내야 됩니다. 벌금 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달 10일.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원칙 바로 밑에 보면은 예외 있죠. 선발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도 된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물건은 나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장기 할부 판매 이런 것들이죠. 기타 등등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대충 한번 읽어봐도 되고요. 그 다음 173페이지 수정세금계산서 밑줄. 자,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처음에 발급했는데 뭔가 변동사항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새로 발급하는 겁니다. 그 새로 발급하는 것을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나와 있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웃자고 저자고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정정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정정 사유가 뭐냐? 그 밑에 나오죠. A.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6월 1일 공고가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했죠. 그래가지고 이거 발급했어. 근데 이 중에서 30만 원치가 반품되어 들어옵니다. 언제? 6월 15일 날 30만 원 반품되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하면 되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요 얘를 수정 세금 계산서다 하고 요 똑같이 발급하면 됩니다. 메인 매출 점표에서 해봤죠. 똑같이 하면 된다. 그 다음 B. 계약의 해제로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자, 세금계산서부터 끊어달래. 자기가 사갈 거래. 그 물건은 며칠 있다 보내달래. 콜. 세금계산 끊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전화가 온 거야. 안 되겠다고. 다음에 살게. 알았다. 콜. 다음날.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10만원. 발급에 추첨 됩니다. 얘가 바로 수정세금계산서. 우리가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있죠. 추가나. 그죠? 추가나 차가. 자, 100만원 끊어달래. 끊어줬어. 그 다음날 전화 왔습니다. 50만원이지 더 보내달래. 콜. 50만원 더 보내줄게. 50만원. 5만원. 수정세금계산서. 그 다음 100만원 끊어줬어. 안 되겠대. 70만원만 보내달래. 알았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만원. 수정세금계산서. 됐죠? 또 거기에 보면은 다른 거 빼고요. 착오로 잘못 기재. 아까 필요적 기재상이 이런 거 있었죠. 그게 틀릴 경우가 잘 없습니다. 손으로 쓸 경우는 틀릴 수가 있었지만 전자로 발급할 때는 틀릴 리가 없습니다. 저 밑에 이중 발급 이런 거 있죠. 이중 발급. 자, 점심 먹기 전에 점심 먹으러 가려는데 거래처가 왔어. 이거 하나 끊어달래. 물건 내일 보내달래. 콜 끊어줬어. 점심 먹고 와서 까먹은 거야. 내가 발급했나? 또 발급해. 정신이 깜박깜박해서 또 발급해버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것 뜨면은 경고음이 뜨죠. 경고가 뜹니다. 앞에 똑같은 거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 이제 그 다음날 발견한 게 이건 뭐야 이거. 에이 빼. 마이너스. 이러면 되죠. 이러면 됩니다. 여기 수정 세금계산서. 위에 이중 발급했죠. 수정 세금계산서. 됐습니다.
자, 여기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거기에서 정정사유,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변동된 것만큼 우리가 알아서 부표시해야 하면 부표시해서 발급하고 추가할 것 같으면 추가로도 금액을 넣어서 발급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자, 가운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일이 되어 있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했죠. 곧 없어집니다. 왜? 아직까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여전히 현재까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곧 10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얘는 사라지게 됩니다. 합계표 봤죠? 우리 자 거래처별로 합계표 발급하는 겁니다. 됐고요.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 밑에 영수증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7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A, B, C이 되어 있죠. 예, A, B, C 거기 보면은 그 자들이 영수증 발급 대상자들입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자 제목이 그 앞에 있죠. 그 앞에 밑줄을 꺼놓고요. 영수증 발급 대상자 밑줄을 꺼놓고 영수증 발급 대상자는 176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간이 가세자 중 이렇게 되어 있죠. 간이 가세자 중. 자, 간이 가세자는 연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자. 작년까지만 해도 2020년까지만 해도 연매출이 4,800 이하인 자였는데 올해부터 8천만 원 이하인 자. 거기 보면은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영수증 발급했습니다. 현재는 간이가세자는 8천만 원 이하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자, 뭐 발급한다? 영수증 발급한다. 그래서 영수증 이름도 간이영수증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게 A, B, C 남아있죠? 영수증 발급 대상자. 그 밑에 보면은 또 두 번째 표에 보면은 여기 A에서 F까지 요거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급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급해야 되는 업종들입니다. A. 소매업. 그냥 소매업이다라면 간단하게 슈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슈퍼. 편의점 소매업입니다. 자, 만약에 상대방이 일반 개인 소비자야. 슈퍼 가서 개인 소비자가 뭐 물건 사고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안 끊어줍니다.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슈퍼와 슈퍼끼리 발급하죠. 슈퍼와 슈퍼끼리 거래를 한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끊어줘 하면 끊어줘야 됩니다. 요구하면 끊어줘야 됩니다. 단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끊어줘야 됩니다. 거기 A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 운송업 중에 전세버스 운송업자 이렇게만 되어 있죠. C, A, B, C 이거 잘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A, B, C, D, E, F는 주로 어떤 업종들이냐면은 최종 소비자와 주 거래 대상자가 주로 최종 소비자들이 많아요.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자들입니다. 대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슈퍼 같은 경우 그렇죠. 최종 소비자와 거래 내용이 훨씬 많죠. 양이 훨씬 많습니다. 사업자들보다도. 그런 자들이 A에서 F까지. 자, 이런 자들은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급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 있죠.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급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급합니다. 뭐가 있다? A, B, C, D, E.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급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발급 불가능한 업체들이다. 역시 A, B, C, D, E도 주로 거래하는 대상자가 대부분이 최종 소비자들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두 가지로 나눠놨느냐? 그죠? 두 가지로 나눠놨느냐? 그 위에 것들은 상대방이 요구하면 무조건 발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들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나 일종의 어떤 거래가 발생되어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그 업무 말고도 거래가 발생했을 때, 공급했을 때 요구하면 발급해야 됩니다. 자, 요 부분 좀 헷갈리죠? 그냥 저 위에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밑에 거하고 같이 합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급합니다. 그 다음 뒷것에 밑줄 보세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밑줄 쫙. 그 밑에는 아예 세금 계산서를 역시 발급하지 않는다. 세금 계산을 발급 안 합니다. 요거에도 발급 안 해. A 밑줄 쭉 끊었어요. 택시 운송, 노점, 행상, 자판기. 택시 운송. 택시 타고 어디 갔습니다. 세금 계산을 끊어주세요. 우리는 발급 의무 면제입니다. 노점에서는 영수증도 안 끊어줘요. 행상 마찬가지. 자판기 커피 빼먹고 세금 계산을 끊어주세요. 안 되죠? 안 되는 것들입니다. 미용욕탕, 유사 서비스, 사우나 이런 거죠. 세금 계산을 끊어주세요. 목욕탕이 사업하고 뭔 상관이야? 발급 안 해. C는 뭐죠?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할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요구하면 발급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는 누구다? 그 위에 나와 있었죠. 저 위에 있는 표들이 요구하면 발급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간주공급 발급 안 하죠. 그런데 간주공급 중에서 발급하는 거 하나 있었죠. 직매장 반출. 그래서 걔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간주임대료 어떻게 했죠? 간주임대료 뭐였죠?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죠. 그게 바로 보증금 이자. 그 보증금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한다. 간주임대료.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죠.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밑줄 끊어오세요.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발급 안 합니다. 그 다음 수출, 해외 수출하는 거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